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별들의 조용한 끝을 향해 여행합니다. 밝게 타오르는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식어가는 침묵 속으로요. 우주에는 작고 밀도 높은 물체들이 떠다니며 한때 태양과 같았던 별들의 자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합니다. 수조 년에 걸쳐 천천히 식으면서 그들은 시간 그 자체의 증인이 됩니다. 우주는 많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폭발을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조용한 희미해짐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밤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으며 각각은 자신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밝게 타오릅니다. 어떤 것들은 조용히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단순히 기다립니다. 백색 외성은 이 마지막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별의 진화의 마지막 장이며 융합이 멈추고 중력이 승리한 후 남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묘비이며 한때 밝게 빛났던 것의 표지입니다. 천문학의 역사는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 먼 은하, 그리고 이상한 물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색 외성의 발견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은 뒤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첫 번째 백색 외성은 19세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시리우스 B라고 불리며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의 동반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시리우스가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반자에 의해 약간 옆으로 당겨지는 것처럼요. 그들이 마침내 그 동반자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매우 희미했지만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지구 크기였지만 태양 질량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요? 답은 밀도였습니다. 백색 외성은 우리가 익숙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습니다. 그들의 물질은 극도의 압력해서 압축되어 새롭고 이상한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2024년 2월 초 라팔마의 로케데로스 무차초스 천문대 위에 건조하고 바람 없는 밤에 소규모 천문학자 팀이 히드라 별자리의 별 필드의 로우틴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서 한 빛의 점이 이웃보다 약간 더 푸르고 더 컴팩트하게 나타났으며 그것의 밝기는 카메라 센서에 의해 측정되고 기록되었으며 눈에 보이는 플레어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몇 분 내에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와 인간 검토가 그 물체를 태양과 같은 별의 컴팩트한 잔해인 백색 외성으로 식별했으며 이제는 고립 상태에서 식고 있습니다. 라팔마는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그것의 높은 고도, 맑은 하늘 및 최소한의 광 오염은 그것을 천문학 관찰에 이상적으로 만듭니다. 로케데로스, 무차초스, 천문대는 해발 2400m 이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찰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천문대는 조용했습니다. 돔 아래에서 망원경은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외부에서 별들은 변하지 않은 채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데이터가 천천히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찰이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조용한 물체 중 하나를 기록하는 인내심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밤은 완벽했습니다. 바람이 없고
구름이 없으며 달이 없었습니다. 별들은 어두운 하늘에 대해 선명하고 명확하게 빛났습니다. 망원경의 거울은 그들의 빛을 모아 민감한 CCD 센서에 집중시켰습니다. 각 광자는 계산되었고 각 픽셀은 기록되었으며 각 프레임은 저장되었습니다. 히드라 물체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밤하늘의 또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색상, 약간 푸른색과 그것의 크기, 매우 컴팩트는 그것이 보통 별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더 밀도가 높고 더 뜨거우며 훨씬 더 짧았습니다. 그것은 별이 죽은 후 남은 것이었습니다. 백색 외성의 색상은 그것의 온도를 알려줍니다. 뜨거운 백색 와해성은 푸르게 보입니다. 더 차가운 것들은 흰색 또는 심지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히드라 물체의 푸른 색조는 그것이 여전히 상당히 뜨겁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수만 도일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2월의 여러 연속 밤 동안 안정적인 조건에서 히드라 필드의 장노출 이미지가 기록되었습니다. 물체의 기기 등급과 색 지수는 프레임별로 측정된 다음 같은 필드 내에 알려진 비교 별에 대해 보정되었습니다. 각 관찰 실행은 일관된 결과를 생성했습니다. 백색 외성의 밝기는 통계적 불확실성의 한계 내에서만 변했으며 감지 가능한 플레어가 답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중요했습니다. 별들은 일반적으로 변환합니다. 그들은 맥동하고 플레어를 방출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아지거나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이 백색 외성은 거의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밤마다 그것은 같은 밝기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같은 색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으며 조용히 우주로 열을 방출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안정성이 백색 외성의 특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색 외성은 매우 천천히 변화합니다. 그들의 냉각 과정은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인간 수명의 규모에서 그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백색 외성은 변화합니다. 그들은 맥동하여 밝기에서 작고 규칙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동하는 백색 외성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맥동은 우리에게 그들의 내부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드라 백색 외성은 맥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났습니다. 꾸준하고 변하지 않네요. 3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부를 포함한 초기 하늘 조사의 보관 플레이트가 기관 아카이브에서 검색되어 디지털로 스캔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역사적 이미지를 현재 프레임과 겹쳐서 참조 별을 사용하여 방향과 규모를 정렬했습니다. 히드라 물체는 호초의 분수 내에서 같은 좌표에 나타났으며 그것의 고유 운동이 작지만 측정 가능함을 확인하여 먼 은하가 아닌 은하수 내에서 궤도를 도는 근처 별 잔해와 일치했습니다. 아카이브는 시간 여행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관찰을 보존하여 현재와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아카이브 플레이트는 히드라 백색 외성이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예상대로 말이죠. 하늘을 가로질러 천천히 표류하며 은하수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사진 플레이트는
천문학의 경이로운 발명품이었습니다. 전자탐지기가 발명되기 전 천문학자들은 유리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밤하늘의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트는 수십 년 동안 저장될 수 있으며 과거의 영구적인 기록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러한 플레이트가 디지털화되어 연구원들이 현대 관찰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히드라 백색 외성의 경우 아카이브 플레이트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별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고유 운동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우리 은하의 별이며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유 운동은 별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겉보기 움직임입니다. 모든 별들은 고유 운동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느려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의 관찰 없이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별의 고유 운동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것의 속도와 은하 내에서의 궤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달 말에 수행된 분광 관찰은 별의 빛을 상세한 스펙트럼으로 펼쳤습니다. 강한 표면 중력에 의해 넓어진 넓고 얕은 흡수 특징은 수소 또는 헬륨이 지배하는 밀도 높은 대기를 확인했습니다. 기기 로그는 정확한 노출 시간, 해상력 및 사용된 보정 램프를 기록했습니다. 파생된 표면 중력과 온도는 물체를 알려진 백색 외성 시퀀스에 정확히 배치하여 퇴화 별 핵의 이론적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스펙트럼은 별의 지문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밀도가 높은지 알려줍니다. 히드라 백색 외성의 경우 스펙트럼은 명확했습니다. 넓은 흡수선은 물질이 극도로 밀도가 높음을 나타냈습니다. 표면 중력은 엄청났습니다. 지구보다 수십만 배 더 강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별에 압축된 핵이었습니다. 분광학은 천문학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천문학자들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물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별의 빛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그것의 온도, 구성, 밀도, 속도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백색 외성의 스펙트럼은 독특합니다. 흡수선은 매우 넓으며 이는 강한 표면 중력의 결과입니다. 중력은 너무 강해서 원자의 에너지 수준을 변화시켜 스펙트럼 선을 넓힙니다. 이 효과는 중력 적색편이라고 불리며 백색 외성의 특징적인 서명입니다. 히드라 백색 외성의 스펙트럼은 또한 그것의 구성을 드러냈습니다. 대기는 주로 수소 또는 헬륨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입니다. 대부분의 백색 외성은 수소 대기 또는 헬륨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강한 중력에 의해 별의 내부로 가라앉습니다. 내부 관측소 보고서에서 히드라 백색 외성은 목록 지정이 할당되었고 향후 모니터링을 위한 참조 대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측정된 속성, 온도, 중력, 추정 질량 및 거리, 은 별 잔해의 인구 연구에 사용되는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습니다. 조사자들에게 이러한 초기 기록은 향후 변경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선을 확립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대 천문학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개의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연구원들이 패턴을 검색하고 비교하며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각 새로운 관찰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어 우리의 우주 지식을 점차 확장합니다. 히드라 백색 외성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항목은 간단했습니다. 위치, 밝기, 색상, 추정 온도, 표면 중력 및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숫자 뒤에는 풍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별의 질량, 연령, 냉각 속도 및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단서였습니다. 초기 탐지 및 후속 이미징은 라팔마의 유럽 국립 천문대가 운영하는 중형 광학 망원경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운영팀은 야간 일정, 돔 제어 및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품질 검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날씨 조건을 확인하고 기기 상태를 문서화하며 관찰 실행에 걸쳐 일관된 보정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망원경 운영은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것은 신중한 계획, 정밀한 실행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운영팀은 망원경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날씨가 협조적이며 데이터가 고품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밤, 팀은 무엇을 관찰할지 결정합니다. 그들은 날씨를 확인하고 달의 위상을 고려하며 다른 천문학자들의 요청을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그들은 망원경을 올바른 위치로 향하게 하고 초점을 조정하며 노출 시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여 망원경의 센서에 도달하기를요. 데이터 처리는 같은 천문대 및 파트너 대학과 관련된 전용 감소 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직원 과학자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유지 관리하는 파이프라인 소프트웨어는 바이어스, 암전류 및 평면 필드 변화에 대한 원시 프레임을 수정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또한 감지된 소스를 기존 별 목록과 교차 일치시켜 색상 및 등급을 기반으로 히드라 물체를 후보 백색 외성으로 표시했습니다. 데이터 감소는 지루하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원시 이미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오류 원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센서의 전자 노이즈, 광학 시스템의 결함, 대기의 왜곡 등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감소 파이프라인은 각 원시 이미지를 가져와 일련의 처리 단계를 통해 실행합니다. 그것은 바이어스를 빼고 어두운 전류를 수정하며 평면 필드를 적용하고 별들을 식별하며 그들의 위치와 밝기를 측정합니다. 그 결과는 과학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보정된 이미지입니다. 천문학은 협력입니다. 단일 관측소나 단일 기기가 혼자 답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데이터는 여러 소스에서 수집되고 여러 방법으로 처리되며 여러 팀에 의해 분석됩니다. 각 단계는 다른 것들을 확인합니다. 각 측정은 이전 것들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이 나타납니다. 보관 자료는 국가 및 국제기관이 유지 관리하는 장기 하늘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도서관 및 아카이브 부서가 조정한 디지털화 프로그램은 이전의 사진 플레이트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여 정밀한 천체 측정 비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역 데이터 센터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여 시간을 통해 히드라 물체의 위치를 추적하여 역사적 이미지를 기능적인 시간 시리즈로 전환했습니다. 아카이브 보존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것은 헌신, 주의 및 자원이 필요합니다. 사진 플레이트는 신중하게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취약하며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밀합니다. 각 플레이트는 스캔되고 보정되며
아카이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플레이트는 과거로의 창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별들이 수십 년 또는 수세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현대조사로는 포착될 수 없는 드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 세대의 천문학자들을 위한 참조를 제공합니다. 분광 확인은 같은 또는 근처 망원경에 부착된 별도의 기기를 포함했으며 전문 기기팀이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공식 로그에서 기기의 구성, 보정 루틴 및 파장 솔루션을 문서화하여 추출된 스펙트럼을 이론적 모델 및 다른 관찰된 백색 외성과 신뢰성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분광기는 정밀기기입니다. 그들은 별의 빛을 가져와 파장별로 분해합니다. 그 결과는 스펙트럼이며 연속적인 색상의 띠이며 어두운 또는 밝은 선으로 중단됩니다. 이러한 선들은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의 서명입니다. 분광기를 구성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파장 솔루션은 정확해야 합니다. 보정 램프는 정기적으로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온도, 습도 또는 기계적 스트레스의 작은 변화조차도 스펙트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스펙트럼은 정보의 보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별의 온도, 구성, 밀도, 속도 등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지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청백색 점이 어떻게 계층화된 증거를 통해 백색 외성으로 식별되고 확인되며 확인되는지입니다. 그것은 관찰 천문학이 다닐 극적인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루틴, 반복된 노출, 보정 프레임 및 보관 검색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보여줍니다. 각 이미지, 스펙트럼 및 플레이트 비교는 작은 검증층을 추가합니다. 분석가들에게 기록은 눈에 보이는 변화의 부재가 그 자체로 측정 가능한 발견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별의 거의 일정한 밝기, 안정적인 좌표 및 특징적인 스펙트럼은 모두 빠른 외부 변환을 겪지 않고 잔류열을 방출하는 오랫동안 확립된 별 잔해를 가리킵니다. 이 조용한 프레임에서 히드라 물체는 그러한 잔해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며 더 큰 별 인구에 기여하는지 묻는 시작점이 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조용한 식별은 우주의 대부분이 갑작스런 신호가 아니라 단순히 지속되는 점에 대한 신중한 주의를 통해 어떻게 문서화되는지 강조했습니다. 하늘은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들은 폭발하고 은하들은 충돌하며 블랙홀은 물질을 삼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주는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단순히 빛나고 천천히 진화하며 결국 희미해집니다. 백색 외성은 이 조용한 진화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들은 극적인 폭발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별의 외부층이 천천히 흘러가고 핵이 노출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되면 그들은 천천히 예측 가능하게 조용히 식습니다. 히드라 백색 외성이 확인되고 기록되면서 연구원들은 그것을 생성한 생애 주기의 초기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행성상 성군, 보관 이미지 및 장기 측정은 노화 적색 거성에서 노출된 별 핵으로의 경로를 추적하여 히드라 잔해를 별 끝에 더 넓은 시퀀스 내에 배치했습니다. 별들은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은 별 진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각 별은 주계 열성으로 시작하여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합니다. 얼마나 오래 이 단계에 머무는지는 그것의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무거운 별들은 빠르게 타오르고 빠르게 죽습니다. 가벼운 별들은 느리게 타오르고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 태양은 중간 크기의 별입니다. 그것은 약 100억 년 동안 주계 열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약 절반의 수명을 살았습니다. 달은 50억 년 후 그것은 핵의 수소를 다 소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24년 5월 망원경 돔에서 멀리 떨어진 데이터 분석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은 지상 기반 및 우주 기반 관측소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촬영된 행성상 선군 이미지 모음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화면에서 희미한 링과 가스 껍질이 산소, 질소 및 수소 방출선에서 빛났으며 각각은 작고 강렬하게 뜨거운 중심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수년 강역으로 촬영된 팽창 측정은 이러한 껍질이 우주를 통해 꾸준하고 측정 가능한 속도로 바깥쪽으로 표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성상 성운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조 중 일부입니다. 복잡한 패턴, 밝은 색상 및 섬세한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름다움 아래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별의 죽음의 표지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핵연료를 다 소진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름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행성상 성운은 행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초기 천문학자들이 작은 망원경으로 그들을 관찰했을 때 유래했습니다. 둥글고 흐릿한 모습은 그들에게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같은 행성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행성상 선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별의 외부층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핵의 수소를 다 소진할 때 그것은 적색 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팽창하여 거대해집니다. 외부층들은 느슨해지고 별의 중력에 의해 더 이상 단단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외부층들은 날아갑니다. 그들은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기 위해 우주로 팽창하는 가스 껍질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별의 뜨겁고 밀도 높은 핵이 노출됩니다. 이 핵은 중심별이며 결국 백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 아카이브에서 20세기 후반 이후 관찰된 행성상 선군이 현대 도구로 재분석되었습니다. 다른 에포크에서 촬영된 고해상도 이미지가 정렬되었고 선군 반지름의 미묘한 성장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팽창 속도는 분광 속도 데이터와 결합되어 과학자들이 개별 성운의 연령과 별들이 외부 봉투를 벗는 시간 척도를 추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정은 느립니다. 별이 적색 거성이 되면 그것은 크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외부층들은 느슨해지고 항성풍에 의해 점차 날아갑니다. 이 과정은 수만 년 또는 심지어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별의 핵만 남습니다. 작고 뜨겁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핵 주위에 방출된 가스는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행성상 성운의 팽창 속도는 측정 가능합니다. 수년 강역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성운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팽창 속도는 초당 약 20바 30km입니다. 이것은 빠르지만 우주 규모에서는 느립니다. 팽창 속도를 알면 우리는 성운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크기를 팽창 속도로 나누면 우리는 가스가 중심별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성상 성운은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의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별의 스펙트럼은 전형적인 주계열성별보다 높은 유효 온도를 보여주었으며 에너지 출력은 자외선 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자외선 및 광학기기의 현장 데이터는 이러한 중심 물체가 이미 노출된 별 핵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주변 껍질이 바깥쪽으로 표류하고 얇아지는 동안 융합 생성 에너지의 마지막을 방출했습니다. 장기 측광 모니터링에 문서화된 이러한 핵의 점진적인 희미해짐은 결국 백색 외성 시퀀스에 수렴되는 이론적 트랙과 일치했습니다. 중심별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들은 100,0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약 20배 더 뜨겁습니다. 그러한 높은 온도에서 대부분의 빛은 자외선에서 방출됩니다. 자외선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특수기기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중심별의 높은 온도는 주변 가스를 이온화합니다. 그것은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합니다. 이 이온화된 가스는 특징적인 방출선에서 빛나며 우리가 보는 행성상 성운의 아름다운 색상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중심별은 식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단순히 저장된 열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더 차가워지고 더 희미해집니다. 결국 그것은 너무 차가워져서 주변 가스를 이온화할 수 없습니다. 성운은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심별은 백색 외성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의 이야기입니다. 별은 단계를 거칩니다. 그들은 주계열성으로 시작하여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합니다. 그들은 적색 거성이 되어 팽창하고 식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부층을 흘려 행성상 선군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작고 뜨겁고 천천히 식습니다. 잘 결정된 연령을 가진 여러 상의 성단의 별 성단에 대한 평행 연구는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의 성단에서 관찰팀은 봉투 팽창의 끝에 가까워지는 적색 거성과 새로 태어난 백색 외성으로 해석되는 컴팩트한 푸른 물체를 모두 식별했습니다. 색등급 다이어그램에서 이러한 별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연구원들은 적색 거성, 행성상, 선군, 중심별 및 백색 외성 단계 간의 경험적 진화 링크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측광 및 분광 측정을 요약하는 기술 보고서에 문서화되었습니다. 별 성단은 자연의 실험실입니다. 그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구성으로 형성된 별들의 그룹입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들의 질량이 그들의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각 성단은 별 진화의 스냅샷입니다. 색등급 다이어그램은 별 진화를 연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별의 색 온도의 측정을 밝기 광도의 측정에 대해 플롯합니다. 다른 진화 단계의 별들은 다이어그램의 다른 위치에 나타납니다. 주계열성별은 대각선 띠를 형성합니다. 적색 거성은 오른쪽 상단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색 외성은 왼쪽 하단에 나타납니다. 별 성단의 색등급 다이어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 진화의 다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행성상, 성군 중심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색 외성으로의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의 삶을 단일 이미지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히드라 백색, 외성은 적색 거성 및 행성상 선군 단계로 뒤로 확장되는 이론적 냉각 트랙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의 현재 온도와 광도는 유사한 잔해에 대해 추론된 연령과 일치하는 형성 시간을 암시하여 하나의 고립된 관찰을 별 진화의 더 넓은 타임라인으로 통합했습니다. 우주망원경 프로그램은 국제 컨소시엄 및 우주기관이 운영하며 행성상 성군 및 그들의 중심별의 고대비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임무팀은 관찰 시퀀스를 계획하고 기기 안정성을 보장하며 보정된 데이터를 공개 저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희미한 구조를 해결하고 정밀도로 팽창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우주망원경은 지상 기반 망원경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외선과 같은 파장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대기에 의해 차단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의 낮과 밤 주기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우주망원경일 것입니다. 1990년에 발사된 이후 그것은 우주의 놀라운 이미지를 수천 장 촬영했습니다. 행성상 성운의 그것의 이미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물체의 복잡한 구조와 아름다운 색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허블은 유일한 우주 망원경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으며 각각은 자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외선을 관찰합니다. 일부는 적외선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X선을 관찰합니다. 함께 그들은 우주의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양반구의 국가시설을 포함한 지상 기반 관측소는 광범위한 분광 데이터를 기여했습니다. 직원 천문학자들은 선군 가스의 방출선 스펙트럼을 얻고 운동학적 속성을 측정하며 밀도 및 온도와 같은 물리적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관측소 아카이브에 저장되었고 나중에 이미징 데이터와 교차 일치되어 선군 진화의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했습니다. 분광학은 행성상 성군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운의 스펙트럼은 그것의 구성, 온도, 밀도 및 속도를 드러냅니다. 방출선은 산소, 질소, 수소 및 기타 원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선의 강도는 각 원소의 풍부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선의 도플러 이동은 가스의 속도를 알려줍니다. 행성상 성운의 화학적 구성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별의 핵합성 역사를 드러냅니다. 수소와 헬륨 외에도 성운은 탄소, 질소, 산소 및 기타 원소를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별의 핵에서 융합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별이 그것의 외부층을 흘릴 때 이러한 원소들은 우주로 방출되어 성간 매질을 농축합니다. 이런 식으로 별들은 은하의 화학적 진화에 기여합니다. 각 세대의 별은 이전 것들의 잔해로부터 형성됩니다. 각 세대는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다음을 위해 성간 매질을 더욱 농축합니다. 별 인구 및 성단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연구 그룹은 중요한 비교 계층을 추가했습니다. 중형 망원경에서 전용 관찰 시간을 사용하여 그들은 각 시스템 내에서 진화 시퀀스를 식별하는 별 성단의 균일한 측광 목록을 편집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관찰된 패턴을 이론적 등시선에 연결하여 연령 추정 및
구조 컨텍스트를 제공하여 백색 외성을 그들의 전구체 별의 생애사 내에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등시선은 별 진화를 연구하는 이론적 도구입니다. 등시선은 같은 연령의 별들이 색등급 다이어그램에서 어디에 나타나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관찰된 별 성단을 이론적 등시선과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성단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백색 외성을 연구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별 성단의 백색 외성의 위치를 등시선과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백색 외성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전구체 별이 어떤 질량을 가졌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색 외성을 별 진화의 더 넓은 맥락에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 및 지역 자금 기관이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및 가상 관측소 플랫폼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결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상호 운용 가능한 목록을 유지하고 물체의 교차 식별을 촉진하며 장기 변경 사항을 시각화하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조정은 성운 이미지, 성단 다이어그램 및 개별 백색, 외성 측정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연구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데이터 공유는 현대 천문학에서 필수적입니다. 단일 연구 그룹이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룹들은 협력하여 그들의 데이터와 도구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더 빠른 진전, 더 나은 결과 및 더 강력한 결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상 관측소는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들은 다른 소스로부터의 데이터에 대한 중앙 집중식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다른 데이터 세트를 검색하고 비교하며 결합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원들이 그들의 발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끝점보다는 연속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백색 외성의 명백한 정지가 보관 기록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는 팽창, 벗겨짐 및 희미해지는 연장된 기간이 선행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측정된 성장과 변화하는 밝기를 가진 행성상 선구는 활성 융합에서 노출된 헤그로의 별의 전환에 눈에 보이는 표시가 됩니다. 분석가들에게 결합된 기록은 장기 모니터링과 신중한 보관 작업이 어떻게 진화 단계 간의 격차를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단일 백색 외성을 식별하는 동일한 원칙이 노화별의 전체 인구에도 적용되어 연구원들이 이론을 관찰된 시퀀스와 정렬할 수 있게 합니다. 팽창하는 링과 희미해지는 중심점의 조용한 이미지는 따라서 질량 손실, 열 진화 및 컴팩트한 잔해의 최종 출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백색 외성은 고립된 이상이 아니라 수만 년에 걸쳐 전개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관측소 로그 및 심층 필드 노출에 단계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주는 인내심 있는 관찰자입니다. 그것은 모든 별, 모든 은하, 모든 행성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문학자들은 그 기록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적색 거성에서 노출된 헤그로의 경로가 윤곽이 그려지면서 조사는 잔해 자체의 내부 조건으로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맥동, 광도, 곡선 및 수치 시뮬레이션이 백색 외성을 극도의 밀도에서 물질을 연구하는 실험실로 전환하여 외부 모습에서 내부 구조로 이야기를 확장했습니다. 백색 외성의 내부는 이상한 곳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과도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밀도는 엄청납니다. 압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여전히 수백만 도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에서 물질은 퇴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효과가 지배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들은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법칙에 의해 제한되는 작은 공간에 압축됩니다. 이 원리는 두 개의 전자가 정확히 같은 양자 상태를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24년 9월 조용한 이론 물리학 부서에서 소규모 연구원 그룹이 프로젝션 화면에 표시된 일련의 광도 곡선을 검토했습니다. 각 그래프는 고정밀 측광 캠페인에 의해 기록된 먼 백색 외성의 밝기에서 부드럽고 규칙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진동은 작았으며 등급의 분수로 측정되었지만 그들의 주기는 몇 주간의 모니터링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패턴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색 외성의 내부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맥동할 때 그것은 내부 진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동의 특성, 그들의 주기, 진폭 및 패턴은 별의 내부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맥동하는 별들은 천문학에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 아이라의 별,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규칙적인 강역으로 밝아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들의 맥동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백색 외성 맥동은 비교적 최근 발견입니다.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수백 개의 맥동하는 백색 외성을 식별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별진동학이라는 분야의 귀중한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러한 깜박이는 패턴이 어떻게 분석되고 밀도 높은 별 내부의 상세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되는지 탐구합니다. 새로운 발전은 백색 외성 맥동을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지진학이 지진을 사용하여 행성층을 연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관찰된 모드를 이론적 모델과 상관시킴으로써 조사는 잔해 식별에서 그들의 내부 구성과 구조가 미묘한 표면 변화로부터 어떻게 추론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깊어집니다. 지진학은 지진을 사용하여 지구의 내부를 연구합니다. 지진파는 지구를 통해 여행하며 다른 층에서 다르게 반사되고 굴절됩니다. 이러한 파동을 연구함으로써 지진학자들은 지구의 내부 구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별진동학은 유사합니다. 그것은 별의 맥동을 사용하여 그들의 내부를 연구합니다. 맥동은 별을 통해 여행하는 음파와 같습니다. 다른 파동은 별의 다른 부분에 민감합니다. 많은 파동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의 내부 구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병왕성 전용 시간 시리즈 측광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백색 외성에 대한 연속 밝기 측정을 수집했습니다. 종종 다른 경도의 망원경을 포함하는 다중밤 캠페인은 거의 중단 없는 적용 범위를 생산하여 데이터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에서 백색 외성의 하위 집합은 일관된 주기적 변화를 표시했으며 외부층의 부분 이온화 영역에 의해 촉발된 비방사형 맥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시간 시리즈 측광은 도전적입니다. 그것은 긴 관찰 기간, 안정적인 기기 및 주의 깊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광성을 연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격차 없는 적용 범위를 얻으려면 천문학자들은
종종 전 세계의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한 망원경이 일몰로 인해 관찰을 중지해야 할 때 다른 망원경은 다른 경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은 24시간 내내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관측소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관찰을 동기화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그들의 감소 절차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격차 없는 광도 곡선은 맥동하는 별에 대한 전례 없는 세부 사항을 드러냅니다. 맥동하는 백색, 외성은 드물지만 귀중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별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표면의 작은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깊숙이 묻힌 층의 속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표면의 소리를 듣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론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광도 곡선에 대해 풀이의 분석을 수행하여 개별 맥동 주파수를 식별했습니다. 각 주파수는 별 내부의 밀도, 온도 및 구성 기울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진동 모드에 해당했습니다. 관련 진폭 및 위상 정보와 함께 감지된 모드의 목록이 편집되어 더 넓은 커뮤니티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백색 외성 별진동학의 관찰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풀이의 분석은 복잡한 신호를 간단한 사인파로 분해하는 수학적 기술입니다. 시간 시리즈 데이터에 풀이의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주파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맥동하는 백색 외성의 경우 풀이의 분석은 여러 주파수를 드러냅니다. 각 주파수는 다른 맥동 모드에 해당합니다. 일부 모드는 별의 표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는 더 깊은 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체 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지된 주파수의 패턴은 별의 내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주파수 사이의 강역은 별의 질량과 반지름에 민감합니다. 개별 주파수는 내부 구성과 계층화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은 별의 진화에 민감합니다. 별 진동학은 천문학에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것은 별의 맥동을 사용하여 그들의 내부를 연구합니다. 각 맥동 모드는 공명 주파수와 같으며 별의 내부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모드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내부의 상세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물리학자들은 수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백색, 외성 내부의 상세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부서 실험실에 표시된 색상 코드 단면은 밀도가 외부 층에서 중심으로 어떻게 부드럽게 증가하는지 보여주었으며 온도 프로파일은 잔류열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에 대한 진동 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연구원들은 관찰된 주파수와 직접 비교될 수 있는 이론적 모드 스펙트럼을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모델과 데이터가 정렬되는 위치와 다른 위치를 주목하여 내부 구성 및 계층화에 대한 가정의 조정을 촉발했습니다. 백색, 외성을 모델링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밀도와 압력에서 물질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열 전달, 대류 및 기타 물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에 걸쳐 별의 진화를 추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이러한 계산에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방정식을 해결하고 수많은 매개 변수를 탐색하며 상세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없이는 백색 외성을 모델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백색 외성 모델은 많은 방식으로 테스트됩니다. 그들은 관찰된 온도, 광도 및 질량을 재현해야 합니다. 그들은 관찰된 냉각 속도를 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맥동하는 백색 외성의 경우 그들은 관찰된 맥동 주파수를 재현해야 합니다. 히드라 백색 외성과 질량 및 온도가 유사한 몇 개의 물체를 포함한 여러 잘 연구된 경우에서 이 비교는 내부 구조에 대한 정밀한 제약을 산출했습니다. 핵 구성, 봉투 두께 및 수소, 헬륨 및 더 무거운 원소 간의 계층화에 대한 추정이 정제되었습니다. 관찰된 맥동과 시뮬레이션된 맥동 간의 각 성공적인 일치는 백색 외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강화했습니다. 백색 외성의 내부는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별의 초기 진화 중 헬륨 융합에 의해 생성된 원소입니다. 핵 위에 헬륨의 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수소 또는 헬륨의 얇은 봉투가 있습니다. 이러한 층들의 정확한 두께와 구성은 별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정우체 별들은 다른 백색 외성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맥동 주파수에 반영됩니다. 별진동학을 사용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백색 외성의 내부를 보는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핵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봉투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층 간의 전환의 날카로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백색 외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형 및 중형 망원경을 조정하는 협력을 포함한 국제 관찰 네트워크는 시간 시리즈 측광을 획득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회원은 연속 적용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관찰을 예약하고 야간 로그를 교환하며 잡음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 많은 것이 전문 관측소와 경험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를 모두 포함했으며 그들의 장비는 필요한 안정성과 정밀도를 충족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은 병황성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고품질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정교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전문 천문학자들보다 더 많은 관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협력하여 전 세계의 다른 아마추어들과 작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병황성 연구에서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장기 모니터링 캠페인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전문 천문학자들이 놓칠 수 있는 변화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문 관찰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주 기반 측광 임무는 대기 간섭이 없는 긴 중단 없는 광도 곡선을 제공하여 또 다른 데이터 계층을 기여했습니다. 임무 운영팀은 포인팅, 노출 설정 및 온보드 보정을 제어했으며 데이터 처리 센터는 기기 추세를 수정하고 최종 광도 곡선을 보관했습니다. 고품질의 긴 기준선 데이터의 가용성은 낮은 진폭 맥동 모드의 탐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병황성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그것은 같은 하늘 영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천 개의 별에 대한 전례 없는 정밀도와
연속성을 가진 광도 곡선을 얻었습니다. 그것의 데이터는 수백 개의 새로운 맥동하는 백색 외성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TESS Transiting Exoplanet Survey Satellite는 케플러의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전체 하늘을 조사하여 모든 방향에서 변광성을 찾습니다. 그것의 데이터는 별 진동학 및 다른 변광성 연구에 귀중합니다. 이론적 모델링 노력은 대학 물리학 부서 및 전용 천체 물리학 연구소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곳의 연구원들은 밀도 높은 별 내부 및 그들의 진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계산 코드를 개발하고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광범위한 모델, 그리드 및 매개 변수 연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국가 컴퓨팅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론적 천체 물리학은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그것은 물리학, 수학 및 컴퓨터 과학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상세한 모델을 개발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보람 있는 분야입니다. 이론적 모델은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측하고 테스트하며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저널 및 사전 인쇄 서버는 결과를 배포하기 위한 기관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델 개선, 관찰 캠페인 및 별진동 추론의 구조화된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문헌은 백색, 외성 내부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응하여 어떻게 수렴하거나 이동했는지에 대한 추적 가능한 역사를 구축했습니다. 과학 출판은 연구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연구원들이 그들의 발견을 공유하고 동료 검토를 받으며 과학 기록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동료 검토는 품질 관리를 보장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작업을 검토하고 오류를 확인하며 비판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사전 인쇄 서버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들은 연구원들이 동료 검토 전에도 그들의 작업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더 빠른 피드백, 더 나은 협력 및 더 빠른 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빛의 작고 측정된 변화가 어떻게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잠금 해제할 수 있는지 강조합니다. 맥동하는 백색 외성은 밀도 높은 물질, 열 전달 및 결정화 이론의 테스트 케이스가 되며 각 감지된 모드는 추가 제약을 제공합니다. 초점은 방법에 남아 있습니다. 긴 광도 곡선을 수집하고 주파수를 추출하며 예측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에게 과정은 현대 천체 물리학이 관찰된 패턴을 모델 기대와 정렬하는 데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 보여줍니다. 관찰된 모드 스펙트럼과 예측된 모드 스펙트럼 간의 차이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부 구성, 경계 조건 또는 불투명도의 수정을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 잔해의 깜박임은 조용히 지구 핵심의 압력보다 수백만 배 더 큰 압력해서 물질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재구성합니다. 분위기는 꾸준하고 사색적으로 남아있으며 진전이 종종 수년 동안 인내심 있게 조사된 작은 불일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학은 빠른 돌파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리고 꾸준한 진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단계를 쌓는 것, 지식을 점차 축적하는 것,
그리고 우주를 더 완전히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백색 외성 내부의 모델이 더 정제되면서 주위는 더 느리고 더 어려운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의 결정화와 냉각 속도에 대한 영향입니다. 인구 조사 및 통계 분석이 이상 변화의 서명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응고하는 별의 이론적 예측을 관찰 증거로 변환하는지 따릅니다. 결정화는 물리학에서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액체가 질서 있는 고체로 전환될 때 발생합니다. 지구에서 우리는 물이 얼음으로 얼거나 용융된 금속이 응고하거나 마그마가 바위로 결정화할 때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백색화해성에서 조건은 매우 다릅니다. 압력은 엄청나고 온도는 여전히 수백만 도이며 물질은 이상한 퇴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조건에서 결정화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2025년 초 조용한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분석가들은 온도와 광도로 매핑된 수천 개의 백색 외성을 보여주는 밀도 높은 산점도를 조사했습니다. 대규모 하늘 조사에서 파생된 다이어그램은 뜨겁고 밝은 잔해에서 더 차갑고 희미한 것으로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좁은 시퀀스를 표시했습니다. 이 시퀀스를 따라 미묘한 덩어리와 고원이 그렇지 않으면 부드러운 분포를 방해하여 일부 별들이 모델이 처음 예측한 것보다 더 느리게 식는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론적 모델은 백색 외성이 꾸준히 식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단순히 저장된 열을 우주로 방출해야 합니다. 냉각 속도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별들은 예상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이상 현상은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그것은 색등급 다이어그램의 작은 파일업, 별들이 예상보다 약간 더 많이 축적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 변동으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식별되고 측정되며 백색 외성의 내부 결정화와 연결되는지 조사합니다. 새로운 발전은 부분적으로 고체가 되는 별의 인구 수준, 서명의 인식이며 과정에서 자멸을 방출합니다. 개별 물체가 아닌 전체 샘플을 연구함으로써 조사는 단일 광도 곡선에서 수천 개의 잔해의 통계로 확장됩니다. 지상 기반 및 우주 기반 기기를 모두 사용하는 광시야 조사는 잘 결정된 거리와 색상을 가진 근처 백색, 외성의 광범위한 목록을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각 물체를 색 등급 다이어그램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분석가들이 이러한 별들을 집합적으로 플롯할 때 그들은 점의 밀도가 예상치 않게 증가하는 지역을 발견하여 냉각 시퀀스를 따라 일종의 파일업을 형성했습니다. 가이아 우주 망원경은 이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개의 별의 위치, 거리 및 운동을 측정했습니다. 그것의 데이터는 천문학자들이 근처 백색, 외성의 완전하고 정확한 샘플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로 그들은 냉각 시퀀스의 파일업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 분석은 이러한 파일업이 백색, 외성 내부의 결정화, 임계값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온도 및 광도에서 발생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모델은 백색, 외성, 핵의 밀도 높은 플라즈마가 식을 때 이온이
결국 결정질 격자로 배열되어 자멸을 방출하고 일시적으로 냉각 과정을 늦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관찰된 과밀도는 더 많은 별들이 시퀀스를 따라 다른 곳보다 이러한 단계에서 시간을 보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멸은 물질이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변화할 때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에너지입니다. 물이 얼 때 그것은 자멸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얼음 조각이 순수한 물보다 약간 더 따뜻한 이유입니다. 백색 외성에서 결정하는 자멸을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별을 약간 따뜻하게 유지하여 냉각을 낮춥니다. 결과적으로 별들은 색 등급 다이어그램의 결정화 온도에서 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는 파이럽을 생성합니다. 연구원들은 관찰 편향을 테스트하여 이 특징의 경호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조사 완전성, 측광 보정 및 거리 결정을 확인하여 선택 효과를 유일한 원인으로 배제했습니다. 다른 별 인구 및 조사 풋프린트에 걸친 통계 연구는 동일한 패턴을 재현했습니다. 기술 논문은 방법론, 불확실성 추정 및 결정화 물리학을 포함하는 모델과의 비교를 문서화했습니다. 관찰 편향은 천문학 연구에서 지속적인 우려입니다. 조사가 완전합니까? 모든 물체를 감지합니까? 거리 측정이 정확합니까? 이러한 모든 질문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백색 외성 파이럽의 경우 연구원들은 그것이 실제임을 확신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조사 완전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선택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가 다른 샘플과 다른 조사에 걸쳐 재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결정하는 매혹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발생합니다. 지구에서 우리는 물이 얼음으로 얼 때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백색 과해성에서 조건은 매우 다릅니다. 압력은 엄청나고 온도는 여전히 수백만 도입니다. 그리고 결정화되는 물질은 물이 아니라 탄소와 산소입니다. 백색 외성의 핵은 주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이 식을 때 이러한 원소의 이온이 결정질 격자로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액체 금속이 응고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극단적인 조건에서입니다. 결정화는 핵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핵이 고체가 됩니다. 결국 전체 핵은 결정화될 것입니다. 별은 우주의 거대한 결정, 다이아몬드 또는 유사한 물질로 만들어진 이 될 것입니다. 수정된 냉각 모델은 결정화의 효과를 포함하여 관찰된 분포와 개선된 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된 모델은 백색 외성 연령 추정, 특히 오래되고 더 차가운 물체에 대해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색 외성 냉각 시간에 의존하는 별 인구 및 은하 구성 요소에 대한 연령 결정도 정제되었습니다. 측정된 온도와 추정 질량을 가진 히드라 물체는 이제 이러한 업데이트된 시간, 척도를 포함하는 냉각 트랙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백색 외성 냉각 모델은 별 진화 이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백색 외성의 연령을 추정하고 별 인구의 역사를 재구성하며 은하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화가 발견되기 전 냉각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백색 외성이 꾸준히 식는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정화가 과정을 느리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모델은 이 효과를 포함하여 더 정확한 연령 추정을 제공합니다. 차이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백색 외성의 경우 결정하는 추정 연령을 수억 년까지 변경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 성단과 은하 구성 요소의 연령을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협력이 운영하는 대규모 측광 및 천체 측정 조사는 기본 데이터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관리팀은 관찰 전략, 기기 유지 관리 및 하늘의 반복 스캔을 조정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 그룹이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은 백색 외성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별에 대한 보정된 등급 및 시차를 제공했습니다. 백색 외성 인구의 분석은 별자네 및 은하, 고고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대학 및 관측소에서 작업하면서 그들은 더 넓은 목록에서 가능성 있는 백색 외성을 식별하기 위한 선택 기준을 개발한 다음 관찰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피 제한 샘플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회의에서 발표되었고 동료 검토 저널에 출판되었으며 그곳에서 독립팀에 의한 조사 및 복제를 거쳤습니다. 결정화 물리학에 대한 이론적 입력은 기관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응집 물질 물리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로부터 왔습니다.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의 계산 자원을 사용하여 그들은 밀도 높은 탄소 산소 혼합물에 대한 상 다이어그램을 계산하고 결정화 중 에너지 방출을 모델링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별 진화 모델러와 공유되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물리학을 업데이트된 냉각 트랙에 통합했습니다. 상 다이어그램은 물질의 다른 상이 존재하는 조건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물의 경우 상 다이어그램은 고체 얼음, 액체물 및 수증기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백색 외성의 경우 상 다이어그램은 액체 및 고체 탄소 산소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상 다이어그램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압력과 온도에서 원자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양자 역학과 통계 역학의 정교한 이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금 기관 및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보관 서비스 및 데이터 배포 플랫폼은 기본 조사, 데이터 및 파생된 백색 외성 목록이 액세스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조회하고 시각화하며 다운로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유지하여 다른 연구원들이 결정화 해석을 테스트하고 정제하거나 도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기록이 함께 볼 때만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별 백색 외성은 결정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거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집합적으로 냉각 시퀀스를 따른 그들의 분포는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과정을 드러냅니다. 강조점은 인구 수준 추론에 있으며 여기서 통계적 특징은 물리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분석가들에게 결정화 서명의 인식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와 신중한 모델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이어그램의 점의 조용한 클러스터링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내부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조정된 냉각 시간은 연령 추정을 수억 년 이동시켜 천문학자들이 별 인구 및 은하수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위기는 측정된 채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정제가 초기 이해를 뒤집지 않고 심화시킨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별 잔해에 대한 오랫동안 정착된 아이디어조차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은 자기 수정적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면 이론이 조정됩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면 모델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는 점차 향상됩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지만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화가 이제 관찰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조사는 다시 한번 확대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히드라 물체를 포함한 백색 외성이 어떻게 시간 관리자 및 은하 역사의 추적자로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진화가 별과 물질의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알리는지 조사합니다. 2025년 말, 큰 관측소에서 조용한 오후 세미나 동안 일련의 비교 다이어그램이 표시되었습니다. 한 풀로 쓴 백색 외성 냉각 시퀀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은하수의 별 형성 속도를 추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별 인구의 장기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히드라 백색 외성과 같은 작고 밀도 높은 잔해를 은하의 더 넓은 타임라인과 결국 우주와 연결했습니다. 백색 외성은 단순한 흥미로운 물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입니다. 그들은 시계, 추적자 및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냉각 속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별 형성 역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은하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백색 외성이 어떻게 시간 관리자 및 아카이브로 기능하는지 탐구하여 별 성단, 은하 구성 요소 및 디스크 자체에 대한 연령 추정을 고정합니다. 새로운 발전은 이전 에피소드의 상세한 물리학과 통계를, 별들이 얼마나 오래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잔해가 얼마나 오래 계속 식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는 현재 관찰에서 우주시간 척도에 걸친 제어되고 모델 기반 예측으로 확장됩니다. 결정화 및 별진동 제약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냉각 모델을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의 다른 지역에 대한 백색 외성 광도 함수를 구성했습니다. 각 밝기 수준에서 백색 외성의 수를 보여주는 이러한 함수는 인구 합성 모델의 예측과 비교되었습니다. 각 샘플에서 가장 희미하고 가장 오래된 백색 외성의 위치는 해당 지역에서 별 형성이 시작된 이후 경과된 시간의 추정을 제공했습니다. 광도 함수는 천체 물리학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각 밝기에서 물체의 수를 보여줍니다. 백색 외성의 경우 광도 함수는 냉각 역사를 드러냅니다. 가장 밝은 백색 외성은 가장 젊습니다. 가장 희미한 것들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포는 우리에게 별 형성 역사에 대해 알려줍니다. 광도 함수의 형태는 별 형성 속도에 민감합니다. 별 형성이 일정했다면 광도 함수는 부드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별 형성이 다양했다면 광도 함수는 범퍼와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 형성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근처 별 성단에서 깊은 이미징 캠페인은 존재하는 가장 낮은 광도 백색 외성을 식별했습니다. 이러한 측정을 이론적 냉각 시간과 결합하면 성단에 대한 독립적인 연령 추정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주계열 전환 방법에서 파생된 연령과 교차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종종 몇 퍼센트 내에서 일치 정도를 문서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연대 측정기로서 백색 외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별 성단의 연령을 결정하는 것은 별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계열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단에서 주계열성을 떠나는 별들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별들의 질량은 성단의 연령을 나타냅니다. 백색 외성 방법은 보완적입니다. 그것은 가장 희미한 백색 외성을 식별하고 그들의 냉각 시간을 추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방법이 동의할 때 그것은 연령 추정에 대한 강력한 확인을 제공합니다. 은하디스크의 규모에서 다른 연령을 가진 백색 외성의 수는 별 형성 역사의 재구성에 기여했습니다. 추론된 별 형성의 폭발과 소감은 장수명별의 원소 풍부 패턴 및 운동학 데이터와 같은 다른 지표와 비교되었습니다. 함께 이러한 증거 라인은 은하수가 수십억 년 동안 별 인구를 어떻게 조립했는지에 대한 더 상세한 그림을 스케치했습니다. 은하 고고학은 은하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천문학의 분야입니다. 그것은 별의 연령, 구성, 운동 및 분포를 연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로 천문학자들은 은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은하 고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별 인구의 화석입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별 형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가 어떻게 조립되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하수가 미래에 어떻게 진화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장기 예측은 이러한 분석을 미래로 확장했습니다. 모델은 태양과 같은 별들이 가스가 사용 가능한 한 계속 백색 외성을 형성할 것이며 기존 잔해는 우주의 현재 나이를 초과하는 시간, 척도에 걸쳐 점차 식을 것이라고 나타냈습니다. 이론적 논의는 완전히 식은 잔해인 흑색 외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주가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 검토는 이러한 예측의 경계를 기록하여 현재 물리학이 충분한 위치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먼 미래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이나 수세기를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미래는 수조 년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것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법칙을 사용하여 별과 은하가 미래에 어떻게 진화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색 외성이 그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주계열성별은 죽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백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색 외성은 계속 식을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수조 년에 걸쳐요. 결국 그들은 너무 차가워져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흑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먼 미래입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 약 138억 년, 조차도 단일 백색 외성을 완전히 식히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흑색 와해성, 은 우주가 훨씬 더 오래된 후에야 나타날 것입니다. 수조 년 또는 수십조 년 후에요. 주요 관측소 및 대학의 연구그룹은 백색 외성 광도 함수를 구성하고 연령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이미징 캠페인을 조정하고 데이터 감소를 관리하며 불완전성 및 선택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통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후속 작업의 참조 지점이 된 대규모 협력 논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종종 더 광범위한
조사 프레임워크 하에서 운영되는 은하 고고학 프로젝트는 백색 외성 발견을 다른 별 추적자와 통합했습니다. 별 풍부, 운동학 및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팀은 보완 데이터 세트를 기여했으며 모델러는 이러한 입력을 은하수의 일관된 진화 시나리오로 결합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관에는 국가 관측소, 우주기관 및 국제 컨소시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론적 우주론 및 별 진화 그룹은 장기 예측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 연구소 및 부서에서 작업하면서 그들은 기본 상수, 암흑 에너지 모델 또는 입자 물리학 가정의 변화가 별과 잔해의 궁극적인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관찰 시간 척도를 훨씬 넘어 확장되었지만 현재 백색 외성 속성을 성공적으로 설명한 동일한 물리학에 기반했습니다. 과학기관의 교육 및 홍보 부문은 이러한 발견을 더 넓은 청중을 위한 자료로 번역했습니다. 천문관 쇼, 다큐멘터리 및 기사는 백색 외성을 과거와 미래 모두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물체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한때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천천히 식는 별 시체가 우주 진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중이 과학 발견에 대해 배우고 연구를 이해하며 우주에 대한 감사를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발견을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그것들을 접근 가능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통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탐지, 진화, 내부 구조 및 결정화를 결합하여 백색 외성이 어떻게 여러 규모에서 시간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별 성단의 연령에서 수조년 후 잔해의 예측된 냉각까지 동일한 물리적 원리가 적용되며 신중하게 측정된 온도, 광도 및 분포를 통해 표현됩니다. 분석가들에게 백색 외성의 지속적인 가치는 그들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형성되면 그들은 천천히 예측 가능하게 변화하여 많은 과정이 더 역동적인 우주에서 벤치마크로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지역 관찰을 광범위한 우주론적 타임라인에 연결하여 우주 역사의 시작, 중간 및 끝에 대한 질문에 조용하고 정량적인 계층을 추가합니다. 이 반성적인 분위기에서 백색 외성은 이국적인 물체보다는 꾸준한 증인으로 나타나며 이전 에포크의 열각인을 친숙한 구조를 능가할 미래로 전달합니다. 시리즈가 끝날 때 조사는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조사는 기존 목록에 더 많은 백색 외성을 추가할 것이고 새로운 기기는 측정을 정제할 것이며 수정된 모델은 냉각 시간 및 연령 추정을 더욱 조정할 것입니다. 모든 연속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법을 다른 잔해 및 일시적 사건으로 확장하여 동일한 조용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기록하고 비교하며 우주의 길고 느린 변화를 인내심 있고 측정된 주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으며 각각은 자신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어떤 것들은 블랙홀로 붕괴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태양과 같은 대부분의 별들은 단순히 희미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부층을 흘리고 백색 외성이 되며 천천히 식습니다. 백색 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별잔해 중 일부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별들은 결국 백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을 포함해서요.
약 50억 년 후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팽창하여 수성과 금성을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소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외부층을 흘려 아름다운 행성상 선군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백색 외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작고 뜨겁고 밀도가 높으며 천천히 식습니다. 백색 외성은 놀라운 물체입니다. 그들은 대략 지구 크기이지만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티스푼의 백색 외성 물질은 지구에서 수톤의 무게가 나갈 것입니다. 중력은 엄청납니다. 표면에서 그것은 지구보다 수십만 배 더 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극단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백색 외성은 조용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장된 열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예측 가능하게요. 그들은 수조 년에 걸쳐 식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너무 차가워져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흑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식은 별 시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입니다. 우주는 아직 첫 번째 흑색 외성을 생성할 만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백색 외성은 너무 천천히 식어서 우주의 현재 나이 약 138억 년조차도 하나를 완전히 식히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백색 외성조차도 여전히 약간의 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유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냉각 속도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우주 시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색 외성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성단이나 은하의 일부에서 가장 오래된 백색 외성의 연령을 알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별 형성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어 왔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색 외성은 우리가 은하수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별들이 언제 형성되기 시작했는지, 별 형성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우리 은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과거의 조용한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느린 냉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별과 은하의 장기 진화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수조 년 후 어떤 모습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별 형성이 결국 멈출 때, 남은 별들이 죽을 때, 그리고 백색 외성이 우주의 유일한 빛의 원천이 될 때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먼 미래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단순히 관찰합니다. 우리는 측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히드라 백색 외성은 수백만 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늘의 또 다른 희미한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별 진화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은하수의 역사의 일부이고 우주 자체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것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그것의 냉각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별들이 어떻게 죽는지 배웁니다.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배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대부분의 별들이 백색 외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희미해지고 식으며 결국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다릴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식으며 시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주는 순환의 장소입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은하들은 형성되고 진화합니다. 물질은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백색 외성은 이 순환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죽은 별들의 잔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새로운 것들의 씨앗입니다. 결국 수조년 후 그들조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은 우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먼 미래, 그것은 새로운 별, 새로운 행성, 심지어 새로운 생명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단순히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별들은 부드럽게 빛납니다. 그리고 어딘가 히드라에서 작은 백색 외성이 천천히 식습니다. 그것은 열을 우주로 방출하며 한 번에 한 광자씩입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릴 시간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색 외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의 안내입니다. 그들의 꾸준함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존재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그 자체의 역사를 기록하며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리듬으로요. 그리고 그 모든 아래에서 빛 너머 과정은 계속됩니다. 별들은 계속 태어납니다. 그들은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백색 외성은 계속 식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영원히. 우주는 기다립니다. 별들은 빛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